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저 수많은 별들 너머를 꿈꾸는 일.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광활한 우주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품어왔습니다. 신화 속에서는 신들이 하늘을 거닐었고 상상 속에서는 마법 같은 방법으로 별에 닿는 이야기가 펼쳐졌죠. 하지만 20세기 초 인류의 오랜 꿈이 드디어 과학이라는 현실의 무대 위로 올라섰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떤 냉혹한 진실과 마주해야 했을까요? 당시의 뛰어난 과학자들은 밤하늘의 무한한 매력만큼이나 거대한 절망의 벽 앞에 서야 했습니다. 그들은 왜 인류가 우주로 갈 수 없다고 단정지었을까요? 우리를 붙잡고 있는 지구의 엄청난 중력, 대기권을 뚫고 나아가며 발생하는 상상 초월의 마찰열, 그리고 생명체가 단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우주 공간의 완벽한 진공 상태, 더 나아가 보이지 않는 죽음의 그림자처럼 드리워진 치명적인 우주 방사선까지, 이 모든 난관들은 당시의 인류에게는 감히 넘볼 수 없는 금단의 영역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도대체 인류는 이 절망적인 한계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마침내 별들을 향해 손을 뻗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위대한 여정의 진짜 서막을 함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고대 문명에서부터 사람들은 밤하늘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그 신비로운 패턴 속에서 삶의 의미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마야 문명의 천문대, 그리고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의 우주론은 모두 우주를 향한 인류의 끊임없는 호기심을 증명해 보이는 흔적들이죠. 르네상스 시대를 거쳐 근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뉴턴과 같은 위대한 학자들이 우주의 법칙을 밝혀내기 시작했고, 쥘 베른의 소설처럼 상상 속에서만 우주 비행이 가능했던 시대를 지나 20세기 초 드디어 로켓 공학의 태동과 함께 우주 비행은 단순한 허구가 아닌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의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하지만 이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자마자 과학자들은 곧바로 엄청난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계산한 우주 비행의 난관들은 하나하나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으니까요. 가장 먼저 인류를 짓누른 것은 바로 지구의 중력이었습니다. 우리를 항상 땅에 붙들어매는 이 거대한 힘은 우주로 나아가려는 모든 시도를 마치 보이지 않는 거인의 손처럼 꽉 붙잡는 듯했죠. 로켓이 단지 하늘로 솟아오르는 것을 넘어 지구의 중력장을 완전히 벗어나 우주 공간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속도와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단순히 높이 올라가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죠. 지구를 영원히 떠나기 위해서는 최소 초속 11.2km에 달하는 탈출 속도를 달성해야 한다는 냉혹한 계산 결과가 과학자들을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이는 당시의 기술력으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설령 이 중력의 속박을 벗어난다 해도 다음 관문은 더욱 잔혹했습니다. 바로 대기권 재진입의 문제였죠. 우주에서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돌아올 때 우주선은 엄청난 속도로 대기권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공기와의 마찰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온을 발생시켰습니다. 마치 거대한 불덩이가 되어 타버리는 것과 같은 상황을 피하려면 우주선을 견딜 수 있는 특수 소재와 정교한 제어 기술이 필수적이었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그저 꿈 같은 이야기일 뿐이었습니다. 우주선을 안전하게 지구로 귀환시키는 것은 이륙만큼이나, 아니 어쩌면 그 이상으로 어려운 과제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우주 공간 자체는 또 어떻고요? 생명체가 숨 쉴 공기가 전혀 없는 진공 상태는 그야말로 죽음의 영역이었습니다. 아무런 보호장치 없이 우주에 노출된다면 인간의 몸은 순식간에 부풀어 오르고 체액은 끓어오르며 얼어붙는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죠. 또한 지구의 자기장 보호막을 벗어난 우주 공간에는 태양풍과 은하 우주선 같은 치명적인 우주 방사선이 쉼없이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살인자는 인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고 암을 유발할 수 있었기에 우주인들의 장기 생존을 위한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이처럼 지구 중력의 족쇄, 불타는 대기권의 장벽, 숨막히는 진공의 위협, 그리고 보이지 않는 방사선의 공포까지 당시의 과학자들에게 우주 비행은 단순한 기술적 도전이 아니라 마치 인류에게 허락되지 않은 금단의 영역을 침범하려는 무모한 시도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우주를 향한 막연한 동경은 이내 압도적인 현실적 좌절감과 절망감으로 바뀌어갔죠. 과연 인류는 이처럼 거대한 장벽 앞에서 좌절하고 말았을까요? 아니면 이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기어이 해내고야 말았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절망 속에서도 피어난 인간의 집념과 용기,
그리고 극한의 도전이 어떻게 우주시대의 문을 열게 되었는지 더 깊이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이처럼 거대한 장벽 앞에서 인류는 과연 좌절하고 말았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절망의 틈바구니에서 인류는 또 다른 전쟁을 시작했으니 그것은 바로 우주를 향한 보이지 않는 전쟁이었죠. 20세기 중반 세계는 이념으로 양분되어 있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치를 든 미국과 공산주의의 깃발을 내건 소련은 지구 곳곳에서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고 그들의 경쟁은 지상과 바다 그리고 하늘을 넘어 이제는 저 광활한 우주 공간으로까지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과학적 호기심을 넘어 우주 비행은 한 국가의 기술력과 이념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 되었던 것이죠. 이 새로운 전장은 인류에게 불가능이란 단어를 지우고 오직 최초라는 타이틀을 쟁취하기 위한 비정한 레이스를 강요했습니다. 이른바 우주 경쟁이라 불리는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은 인류의 우주 진출에 상상 이상의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양대 강국은 상대방보다 먼저 우주의 깃발을 꽂기 위해 모든 자원과 역량을 쏟아부었죠. 그야말로 국가의 명운을 건 생존 경쟁이자 체제 경쟁이었던 것입니다.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은 밤낮 없이 연구에 매달렸고 그들의 삶은 오직 우주 개발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에 종속되었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실패가 이어졌지만 그들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대한 용광로처럼 뜨겁게 달아오른 이 경쟁은 인류에게 우주로 향하는 길을 강제로 열어젖히는 듯했죠. 모든 것은 비밀리에 진행되었고 경쟁국보다 한 발짝이라도 뒤처질까 노심초사하는 긴장감은 연구실과 발사대를 지배했습니다. 이처럼 극한의 압박 속에서 인류는 미지의 영역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우주를 향한 길은 실패와 희생으로 점철된 고난의 행군이었으니까요. 초기 로켓 발사 현장에서는 셀 수 없이 많은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거대한 굉음과 함께 하늘로 솟구치던 강철 구조물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여 산산조각 났고 불타버린 잔해만이 그들의 무모한 도전을 증명하는 듯했죠. 개발자들의 피와 땀 그리고 수십 년의 연구가 한순간에 허무하게 사라지는 절망적인 순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끔찍한 실패 앞에서도 양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실패는 더 큰 집념과 광기 어린 도전을 부추기는 연료가 되었죠. 때로는 안전규정마저 뒷전으로 밀려나는 듯한 비인간적인 압박 속에서 그들은 오직 성공이라는 단 한 가지 목표만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인간이 직접 우주로 가기 전에 먼저 동물들이 미지의 영역을 탐사하는 잔혹한 임무를 맡아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비극적인 이야기는 바로 소련의 우주견 라이카의 사연일 겁니다. 1957년 12월 3일 스푸트니크 2호에 탑승한 라이카는 인류 역사상 최초로 지구 궤도에 진입한 생명체가 되었죠. 작은 우주선 안에서 홀로 우주를 유영하는 라이카의 모습은 전 세계인에게 충격과 경외감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라이카는 처음부터 지구로 돌아올 수 없는 편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발사 5시간여 만에 과열과 스트레스로 인해 생을 마감한 라이카의 비극적인 운명은 우주를 향한 인류의 열망 뒤에 가려진 어두운 그림자를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었죠. 그녀의 희생은 무모한 도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면서도 동시에 인류가 얼마나 간절히 우주를 염원했는지를 증명하는 슬픈 증거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의 희생은 인류가 우주로 나아가기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치러야 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인간의 존엄성마저 잠시 뒤로 미뤄두어야 할 만큼 당시의 우주 경쟁은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비밀스러운 연구시설의 두꺼운 벽 안에서는 수많은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밤샘 작업을 이어갔고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와 함께 인류의 운명을 짊어진 듯한 고뇌의 흔적이 역력했죠. 경쟁국의 움직임 하나하나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누가 먼저냐는 질문이 그들의 모든 판단을 지배했습니다. 우주 비행은 단순한 과학적 목표를 넘어 국가의 자존심과 미래를 건 총성 없는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이 거대한 심리전과 기술전 속에서 인류는 미지의 영역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극한의 도전과 비인간적인 압박 속에서 인류는 마침내 그토록 갈망하던 우주의 문턱에 다가서게 됩니다. 수많은 실패와 희생을 딛고 일어선 인간의 집념은 이제껏 그 누구도 가보지 못했던 미지의 영역으로 향하는 마지막 관문을 열 준비를 마쳤던 것이죠. 과연 인류는 누가 먼저 어떤 형태로 그 위대한 첫걸음을 내딛게 될까요? 모든 이의 시선이 우주를 향해 고정된 채 역사의 한 페이지가 새롭게 쓰여질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류의 운명을 바꿀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류의 운명을 바꿀 역사적인 순간이 바로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1961년 4월 12일,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아니 감히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소련의 젊은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인류 최초로 우주선 보스토크 1호를 타고 미지의 창공으로 솟아오른 것이죠. 이 작은 우주선 안에서 그는 지구 궤도를 한 바퀴 돌며 인류의 오랜 꿈을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그의 비행은 단 108분에 불과했지만 그 짧은 시간은 인류의 역사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발사대의 거대한 로켓이 불을 뿜으며 하늘로 치솟던 그 순간의 긴장감은 단순히 과학기술의 정점을 보여주는 것을 넘어섰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희생을 딛고선 인류의 집념이 마침내 중력의 속박을 벗어나려는 찰나였으니까요. 우주선 내부, 좁은 공간에 앉아 미지의 세계로 향하던 가가린의 심장은 어떤 떨림을 안고 있었을까요? 아마 그는 인류의 모든 희망과 두려움을 짊어진 채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발사 카운트다운을 기다렸을 겁니다. 거대한 진동과 함께 하늘로 솟아오르는 그 순간, 그는 중력에 맞서는 인간의 용기를 온몸으로 보여주었죠. 그리고 잠시 후, 그는 창밖으로 인류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푸른빛으로 빛나는 지구의 모습은 마치 우주 공간에 떠있는 한 폭의 예술작품 같았을 겁니다. 지구는 푸르다라는 그의 짧은 한마디는 인류가 수천 년간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꿈꿔왔던 상상의 한계를 단숨에 뛰어넘는 순간을 상징합니다. 중력의 굴레에서 벗어나 무중력 상태로 유영하며 그는 인류의 시야를 우주로 확장한 최초의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단순한 과학적 탐사를 넘어 인간 존재의 의미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가가린의 성공 소식이 전 세계에 타전되자 지구촌은 말 그대로 충격과 환희에 휩싸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라디오 앞에서, 텔레비전 화면 앞에서, 그리고 신문 헤드라인을 읽으며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믿기 어려워했죠. 어떤 이들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고 어떤 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얼싸안았습니다. 이는 특정 국가의 승리를 넘어 인류 전체가 공유하는 위대한 성취였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경이로움과 함께 우리는 드디어 별에 닿을 수 있다는 막연한 희망이 현실이 되는 것을 지켜본 것이죠. 가가린의 우주 비행은 단순히 한 명의 영웅이 탄생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결코 우주로 갈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산산조각 낸 인류 정신의 위대한 승리였습니다. 우리를 짓누르던 중력의 장벽, 차가운 우주 공간의 위협, 그리고 미지의 공포를 넘어선 용기와 집념의 결과였죠. 이 순간을 기점으로 우주시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제 인류는 더 이상 밤하늘의 별을 그저 바라보는 존재가 아니라 그 별을 향해 직접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성공은 인류에게 새로운 가능성의 시대를 열어주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가능하다고 여겨지던 우주 비행이 이제는 현실의 영역으로 들어선 것이죠. 가가린의 푸른 지구는 단순한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함께 이뤄낸 기적의 증거이자 앞으로 펼쳐질 무한한 도전의 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던 겁니다. 전 세계인들은 이 감격스러운 순간을 통해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다시 한번 되묻게 되었을 겁니다. 그의 비행은 과학기술의 발전뿐만 아니라 인류의 의식과 철학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구라는 작은 행성에 갇혀 살던 인류가 처음으로 우주에서 자신의 보금자리를 바라보게 된 것이죠. 이 경험은 인류에게 우주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재정의하게 했고 더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가가린의 발자취를 따라 인류는 이제 달을 향해 그리고 더 먼 우주를 향해 나아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인류의 꿈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드넓은 우주를 향해 뻗어나가게 될 테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